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 1등 펀드 매니저처럼 생각하고 투자하는 법. 저자 이한영. 10배 오르는 주식 10-100원은 언제나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미국의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는 투자금의 10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얻는 주식을 10-100원이라고 불렀습니다. 10-100원은 언제나 시대를 주도하는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했는데 시대를 이끌어가는 산업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코스피처럼 오르내리는 시장 지수와 무관하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왕도는 공부. 주식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년 연속 베스트 펀드 매니저로서 본인만의 성공 투자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최근 여러 언론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단호하게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필자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라는 얘기가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때 공부를 했어야 했지요. 한 번만 공부했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었던 것을 몰라서 못 써먹었고 뒤늦게 후회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주식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공부도 처음에 한 번만 제대로 하면 평생 써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그리고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하면 다음부터는 변화만 꾸준히 업데이트해도 됩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기업 10개만 있으면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내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수익률 10배의 비결은 시대의 1등주. 산업은 개화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치는데 주식은 개화기와 성장기 사이에 폭발적인 성장률 구간에 집중 투자를 하면 됩니다. 이 구간은 최소 3년에서 4년, 길면 10년 정도입니다. 아래 4개의 차트가 필자가 시대의 1등주에 투자하라고 외칠 때 항상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개정부터 2019년 말까지의 차트이며 시장에서 불렀던 시기별 명칭을 표시했습니다. 1990년 후반에서 2000년 초반은 IT 버블, 2000년대는 신흥국 성장, 2010년 중반은 중국 소비, 2010년 후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분류하고 각 시대를 대표했던 주식, 삼성전기, 포스코, CJ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래프에 표시된 각 산업의 대표주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당 산업이 호황기일 때, 성장 산업으로 인정받을 때에는 시세가 급등하고 추세적으로 상승하지만 호시절이 지나면 급락하거나 추세적인 하락을 동반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장주의 말로는 급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실적 상승 이후 밸류에이션이 급등하지만 하락할 때는 밸류에이션이 먼저 급감하고 뒤이어 실적 감소가 따라옵니다. 밸류에이션이 급격히 떨어지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적 하락이라는 요인이 발생하면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주가 급락이 발생합니다. 2021년 초반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각종 IT 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과거로 돌아가면 IT 기업으로는 수익을 얻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IT 사이클이 호황기를 보였던 국면에서는 엄청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 성장이 글로벌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재, 산업재 업종의 강세가 동반되었으며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 장세까지 이어졌습니다. 포스코 역시 차화정 이후 불황과 산업 구조 조정 등의 이유로 10년 넘게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 제조업의 부흥에 힘입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중반대 중국 소비 시대에는 CJ 주가가 2-3년 만에 몇 배로 상승했습니다. 그래프로 보여준 사례는 모두 다 다른 산업의 업종 대표주라서 의미가 있습니다. 시대가 맞으면 이렇게 큰 주식도 개별 종목처럼 가볍게 상승하고 시대가 맞지 않으면 시장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가의 상승세를 형성하는 산업과 종목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의 성장과 테마가 형성되는 초기 흐름에 편승한다면 안전마진을 확보한 상태로 투자를 시작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변동성은 가뿐히 견딜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로 이어집니다. 장기간 투자하면 승수효과로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오는 성공투자라는 보답을 얻게 됩니다. 과거의 데이터로 지금 성장할 산업을 찾아라. 그렇다면 그 시대의 1등주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입니다. 사실 성장 산업을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성적으로 우리의 생활상에서의 변화, SNS, 구글링, 언론에서 회자되는 소재거리나 테마 등에서 찾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정량적으로는 산업구조의 변화, 수출입 데이터 등 각종 매크로 지표들과 기업 실적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특정 변화를 펀더멘털과 결합해서 발견하지 못하면 작전주, 테마주로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테마주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확률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자극적인 요인에 현혹되지 않으면서 장기 투자하기에 좋은 섹터를 찾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필자는 지금까지 다음의 섹터별 장기 시계열 추이표를 이용하여 찾아왔는데 의외로 간단하지만 큰 성과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물론 이 표를 이용해서 단기 1개월에서 2개월의 변화를 찾아내지는 못하겠지만 연간 단위 또는 더 긴 기간에 의미 있는 섹터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표는 선진국 시장과 신흥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업종별로 분류해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발표하는 지수인 MSCI 기준으로 섹터를 분류하고 2000년부터 5년 단위로 섹터의 비중 변화를 표시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두 나라 간 섹터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 비중에서 미국 비중을 차감했습니다. 개별적인 비중의 절대 레벨 추이를 살펴보면 갑자기 숫자가 크게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한번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두 나라 모두 시가총액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섹터의 비중이 유지되기만 해도 성장은 했다는 것이고 섹터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시장 성장률보다 많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비중이 커지면서 미국과의 차이가 작아진 섹터는 한국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해서 미국과 비슷한 구조로 시가총액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섹터의 비중 변화를 쫓으면 성장하는 산업이 보인다. 한국의 경우 IT 섹터의 비중 증가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수출 구조상 그런 것이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인 비중의 증가가 눈에 띄입니다. 2019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수요처를 생각해보면 증가하는 이유가 쉽게 납득될 것입니다. 건강관리 섹터를 보면 2000년에 한국 비중은 두 개 카테고리의 총합이 0.27%에 불과했으나 7.62%까지 상승했습니다. 섹터 비중이 20년간 28배 이상 상승했다는 의미인데 이러다 보니 당연히 이 섹터에서 템베거가 탄생했습니다. 숫자가 바뀌는 포인트를 찾아내서 기준의 변화와 같은 일시적인 이슈인지 아니면 산업의 성장이 동반되는 구조적인 변화인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조적인 변화라고 판단되는 산업이라면 이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찾고 그것을 명확하게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됩니다. 책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 저자 이한영. 이 책에서 저자는 17년간 한결같이 고수했던 주식공부법 톱다운, 보텀업, 접근법을 다루며 어떻게 시대의 1등주를 찾는지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1등 펀드 매니저처럼 생각하고 투자하는 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연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